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올세영입니다. 한 며칠 좀 쉬었죠. 오늘부터 또 매일 하나씩 한두 개씩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감동을 좀 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고, 자, 일단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느낀 점을, 국민들이 느낀 점이, 김정은이 진짜 살고 싶구나, 어떻게 하면 미국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 트럼프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하는 그런 행동들이 좀 느껴지는, 우리 이번은 진짜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안 그랬지만 나는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남북 정상회담이었어요. 정말 통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느꼈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깜짝 놀랐을 거다 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는 낯선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선언들이 또 나왔는데, 가장 큰 건 전쟁의 위험성을 정말 실질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이상 낮추는 약속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냐면요, 한국은 이미 많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유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나 전쟁의 리스크가 있어요. 전쟁의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쟁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낮춘 이런 약속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냥 뭐 무디스라든지 뭐 이런 신용평가하는 데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전쟁의 위험성은 없어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등급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제학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들에게는 아주 호재,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렇게 신용평가를 하는 전쟁의 리스크만 줄어들어도 국가 신용등급이 한 등급은 그냥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약속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씩 이행이 돼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이 올라가고,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고, 외국 자본들이 좀 더 매력 있는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벌써 3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만 만나도, 임기 내에 한 번만 만나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로 오겠다. 문재인 대통령 초대하겠다. 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요.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이런 스킨십이라고는 콩고리식이긴 합니다만 스킨십을 자주 하게 되면 김정은이 서울에 온 적이 없죠. 올 수가 없죠.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교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가장 잘하고 있는 건 대북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미 간의 이야기가 약간 식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운전대를 잡고 외신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외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를 직접 만들어 나가고 있다. 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김정은을 서울로 초대를 하고 김정은이 서울에 와서 올 때 트럼프가 같이 서울로 와서 남북 미 종전선언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중간선거에서 대패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우리는 평화를 얻고,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기술 개발, 투자 이런 것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엄청난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으나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평화거든요. 평화를 자리 잡게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게 통일 비용이 얼마다 조중동에서 까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이 이제 지지를 받고 일을 잘하는 게 싫은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선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박근혜 이명박은 국가를 위해서 잘한 게 딱히 생각나진 않습니다만 이 평화체제를 확고히 만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통일 비용 하면서 거품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 또 퍼주기를 할 거고 그 비용을 무슨 돈으로 감당할 거냐, 그거 세금으로 떼올 거 아니냐, 어쩌고.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단 비용입니다. 분단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죠. 평화체제가 구축되면서 그 비용을 줄일 수만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북한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도로, 철도 이런 것들부터 이제 우리나라 자본이 들어가서 하겠죠. 그러면 토건 사업이 그쪽을 통해서 활황기가 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토건족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거의 주체인데 이 토건족들이 북한으로 시선을 돌려서 새로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건설 부분에서의 화랑이 오고, 건설 부분의 화랑은 사실은 여파가 좀 세죠. 물론
거기에 있는 이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는 사실은 논의이긴 해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싼 임금으로 아마 할 수 있으니, 그리고 개성공단을 조금씩 계속 늘려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 이런 데로 지금 공장을 많이 가잖아요. 개성공단이 사실 개꿀이거든요. 개꿀이라서 개성공단 다시 열고 대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해서 거기에 공단을 만들고 자본주의 돈맛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통일과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에요. 통일 비용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지출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거죠. 투자. 우리가 그 이상을 땡겨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땡겨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이가 좋으면서 서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한국 자본, 기왕이면 한국한테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된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중국, 일본, 미국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꿀 좀 빨고 싶겠지만 이렇게 각 우리나라 북한의 지도자가 사이가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특히나 북한처럼 독재 국가에서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그냥 결정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빨대를 꽂아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분단되어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물론 통일했을 때 너무 한 70년 전도 분단되어 있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사회적 갈등 분명히 힘들 거예요.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은 통일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고 해요. 근데 언제부터 없어지냐면 통일이 됐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서 그 갈등이 점점 사라진다고 해요. 그 아이들한테는 분단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세대 중간에 통일이 된다면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 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원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분단 비용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이 정말 불가능하고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손에 잡힐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기대해 보면서 다음 행보를 지켜봅시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홀수영이었습니다.